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비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시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운동을 저 한강을 한 바퀴 쫙 빠른 걸음, 모래주머니 있죠? 양쪽에 1km씩 해갖고 팔다리 해가지고 4km를 거기서 빨리 걸음을 하니까 그냥 걷는 것보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발바닥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와가지고 앉아갖고 그때 깜빡 잊었던 거, 그때 한문도 교수님 방송 보는데 본인이 100분 토론 나간다고 좀 봐달라고 애걸복걸 해주시길래 봐야지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다가 생각이 나서 딱 봤는데, 야, 이거 보고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화딱지가 나는 거, 화딱지가. 이창무 교수님 때문에. 그동안도 제가 계속해서, 야, 이분은 토건족의 어떤 대변인인가? 어떻게 양심적으로 양심이 있나? 왜 나 저렇게 말을 하지? 그랬는데, 오늘 100분 토론 며칠 지난 거지만 보니까, 와, 진짜, 인성은 그렇다고 치고, 뭐, 인성이야 뭐, 저도 나쁘니까. 근데, 학자적인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비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매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엘리엇 아니면 비판 못해. 그냥 이창무 교수님한테 홀딱 넘어가게 생겼어. 자, 어디에 오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창무 교수님, 상아탑의 양심은 가출했나요? 자,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제가 두 군데를 찍었어요. 하나는 인성에 관한 거고, 하나는 교수로서의 수치, 뭐랄까,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은 양심이 없이 상아탑에 양심이 가출한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짚고 제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이걸 바꿀게요. 네, 먼저 제가 두 부분을 할게요. 첫 번째 거는 먼저 진행자가 제일 처음으로 이창무 교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를 나 말고 한문도 교수님이 해주세요. 나는 되게 고귀한 교수의 중에서도 어떤 뭐 있잖아요. 교수 중에서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귀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그건 아래 것들. 교수도 급이 있지. 영문도 모르고 한문도 모르고 그런 분이 대답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짜증나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이창무 교수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저보다는 시장을 접하고 계시는 한문도 교수님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뭐 학교에서 좀 숫자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입장이고, 예. 현장에서 보시는 분이시니까 훨씬 네, 더. 일단 지금 불장이라는 표현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자, 여기서 어떤 게 저는 마음에 안 드냐면, 물론 곡해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제 느낌은 그동안 봤던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이 맞아요. 물론 이거는 좀 어떤 인성이랑 관련된 거라서,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숫자로 하는 교수라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건 레벨이 다르니까 그런 아래 것들이 대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는 숫자로 하는 교수라 이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숫자가 이 다음번 영상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옆에 거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창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집값이 정말 높으냐, 서울의 주택가격이 정말 높으냐라고, 또 많이 올랐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가격 추이를 2020년 이전의 상황과 2020년 이후의 팬데믹 이후의 상황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 국내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가격은 OECD 국가의 평균도 못 올랐고요. 서울이 OECD 국가의 한 평균 정도 오르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압구정동 뭐 이런 거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이 안정화 대책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분의 주장은 서울이 많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OECD보다 못 올랐다. 이거 보세요. 평균치도 못 오르고 서울 정도만 평균 정도래요.
이거는 뭐랄까 이거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통계 조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L차트를 가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아파트만 예를 들을게요. 자, 일단 부동산원에서 서울 아파트를 딱 보면 여기서 비교 차트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다 지울게요. 이렇게. 자, 이거 서울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인데 2005년 이후에요. 2013년을 100으로 놓고 쫙 한 겁니다. 그러면 엄청 올랐다 내렸다 했죠. 아직 정고점 못 넘었지만. 그 다음에 이번엔 KB 부동산의 서울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얘도 뭐 등락이 있지만 뭐 엄청 올랐잖아요. 여기만 보면 엄청 올랐죠. 부동산원도 잠깐 전에 여기만 보면 서울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2012년으로 바꿀게요. 2012년 이렇게 놔두면 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고. 그 다음에 KB 부동산원에서 서울 아파트가 엄청 올랐다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도 엄청 올랐다고. 그 다음에 L차트의 서울 아파트도 엄청 올랐다고. 그런데 여기에 착시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개별 아파트에 가서 멀티차트에 가서 멀티차트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차트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를 갖다 두 개로 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총 4개가 보이겠죠. 이게 진짜야.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요걸 본 거예요. 요거를 그냥 그 데이터만 보니까 여기서 엄청 등락이 심한 걸로 보이고 많이 오른 거로 좀 보이지만, 이거를 같은 수익률로 Y축을 동일하게 저가로 해가지고 꽉 차지 않은 거 수익률 차트를 보면요 이래요. 부동산원 데이터는 등락이 되게 적고 실거래, 이게 진짜 아니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물론 저도 실거래가지만 국가 공인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여기에 엄청난 조작이 있는데 분명히 이창무 교수는 자기는 책상에 앉아서 숫자로 하는 교수라서 그 현장 상황은 아래 것들이 대답하라 이랬잖아요. 분명히 방금 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조작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멀티차트 지우고서 아파트 지수 가서 국토부를 가서 서울 아파트를 가서, 자, 이거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거를 제가 요렇게 종가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국토부 서울 아파트 이렇게 좀 진하게 할게요. 자, 요게 그러니까 4가지를 차트를 여기다 다 같이 넣어보자 이거예요.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따로따로 보면은 그게 많이 올랐는지 적게 올랐는지 몰라. 여기서 우리가 조작한 거를 여러분들 알아내야 돼요. 국토부 내에 부동산 카르텔이 있는데 거기 부동산원에도 심어져 있어가지고 통계로 조작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문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다 마찬가지야. 왜? 그들은 대통령이야. 5년 하다가 떠날 임시직이잖아. 근데 국토부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여기서 근무하고 대리부터 과장, 부장 한 다음에 나중에 낙하산으로 어느 건설사나 이런 데 또 하니까 평생 직장이란 말이에요. 마치 지방에 원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지역에 토 세력이 있다고 쳐봅시다. 지방에 그 사람이 다 땅덩어리를 갖고 있어갖고 논밭을 다 거기에 세경을 붙여갖고 뭐라 그러지? 소장농이라고, 소장농. 근데 그 소장농 입장에서는 원님이 무섭겠어요? 그 토지주가 무섭겠어요? 왜? 우리가 토지주한테 잘못 보이면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애도 그렇고 우리 손자도 그렇고 땅 못 빌려서 굶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토 세력은 원님을 임시직으로 보는 거야. 너 5년 있다 떠날 거잖아. 지금 국토부의 사정이 지금 그렇다고. 제가 그동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해보니까. 자, 통계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창무 교수가 분명히 자기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교수라고 그랬단 말이야. 아주 고관대작이야 자기는. 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제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2013년을 12월 12일이 국토부는 바닥이고 저는 13년 1월이 바닥이야. 한 달 차이인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가 바닥이었어 우리나라. 지나고 보니까 여기다가 엘리엇 있죠, 엘리엇. 요걸 넣을게요. 자, 제가 좀 더 세죠. 왜 세냐면 저는 국토부는 센 동네 안 센 동네 시가총액 많은 지역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있는 거 다 한다고.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5,050개 단지에 시가총액 순서대로 골라낸 거야. 압구정 현대나 아니면 잠실에서도 엘리트레파 이런 걸 위주로 했겠지 해갖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센 거라니까는 약간 과대계상, 윤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KB를 넣어볼게요. KB는 민간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잘못하든 잘 안 하든 그건 지들이 망할 일이지 뭐. 근데 국가 공기관은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운영되는 데고 국가 정책을 좌우하고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자, 여기다가 KB 넣을게요. KB
KB 넣습니다. 많이 낮죠? 잘 보세요. 국토부는요, 여기를 100으로 놓으면, 여기 보시죠? 국토부 247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를 10억이라고 쳐봅시다. 10억이 2012년이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 지금 12년 지났죠? 10억이 12년 동안 24억 됐어. 제 데이터는 28억 됐어. 그럼 좀 대충 비슷하게 맞죠? 그쵸? 12년 전에 2013년에 10억이 최소 20 몇억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카톡이 왔네. 자, 그런데 KB은행에서는요 16억 9천이 17억이래. 17억. 13년 동안 7억 올랐대. 10억이 17억 됐다고. 이것도 조금 믿을만하지 않죠? 자, 이번에는 중요한 거. 와이프가 좀 자기 고독점 간다고 지금. 자, 그다음에 부동산원 넣을게요. 짠! 이게 부동산원이다. 빨간색. 부동산원은요 132포인트예요. 여기를 100으로 넣으면. 즉 10억이 13억 됐어. 여러분들 서울에서 10억이 13억 된 아파트 있어요? 어디? 10억이 20억이어도 억울한 거라고. 그쵸? 13년 전에 2013년 바닥에서 샀다면 부동산원. 근데 이거는 문정부 때만 조작한 게 아니라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전부 조작을 했다고. 반도 못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국토부 실거래가나 부동산원 여기 동향조사나 이건 동향조사예요. 이건 다 같은 데서 같은 부동산원에서 조사해갖고 발표하는 거라고.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 팀이 다르거나. 그래도 지들끼리는 알 거 아니야. 김 과장 동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발령받아갖고 옆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같은 부서에서 했는데 2013년을 100으로 놨을 때 국토부 실거래가는 287포인트고 247포인트고 이것도 조금 근데 뭐 낮다고 할 수는 없지. 그런데 하나는 132포인트고 두 배 더블 차이가 나. 더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누구는 우리 아파트 13억 됐다 이러고 있고 누구는 우리는 24억 됐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얘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물가를 넣어보겠습니다. 물가. 자, CPI입니다. 딱 넣었어요. 물가만큼밖에 못 올랐어. 즉 아파트를 안 사가지고 그걸로 물가에만 넣어놨어도 125포인트 됐다고. 여러분들 125포인트라는 얘기는 25% 올랐다는 얘기죠. 13년 동안. 10년이라고 칩시다. 짧게 줄여서. 그러면 1년에 2.5% 올랐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지. 여러분들 1년에 그 물가 안정 목표가 2%잖아. 근데 맨날 물가가 높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2.5%, 2.8% 이렇게 된다고. 그게 10년이면 25%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원은요 물가만큼밖에 못 오른 거야. 자, 그런데 이창무 교수가 알고 그랬는지 몰라 그랬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죠.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자, 이 네 가지 지수 중에 OECD에 등록된 지수는 뭐게? 맞춰봐라. 엘리엇 지수가? 웃기고 있네. 말끼고 있네. 이겁니다. 이거 부동산원. 국토부 실거래가는 우리나라에서 안에서만 쓰는 거고 KB는 민간기관이에요. 국가공인통계는 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지수랑 월간 동향 지수예요. 동향조사지, 동향조사. 동향조사는요 조사원이 나가서 호가 물어보고 부동산 사장님 요즘에 얼마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서 여러 가지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정성 분석이 들어가. 우리 한문도 교수가 맨날 비판하는 게 니들은 영문도 모르냐? 난 한문도 잘한다. 그러면서 정성 데이터를 넣는 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안 올랐다고 자꾸 누르는 거야.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수십 년이 누적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데이터가 OECD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각 나라의 지수를 비교할 때나 아니면 장기 시계를 비교할 때는요. 왜냐하면 옛날에 물가가 10% 할 때 물가랑 지금 2% 할 때 물가랑 어떻게 그 아파트 상승률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가를 보정을 해줘요. 그거를 국제적으로 CPI Adjusted Index라고 그래요. 물가 보정 지수예요. 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를 거고 당연히 물가가 못 오를 때는 아파트 값이 덜 오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5% 오를 때랑 지금 5% 오를 때랑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는 물가가 20% 오를 때 5% 오른 거랑 지금 물가가 2% 오를 때 아파트가 5% 오르면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물가를 보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각 나라의 그 OECD에서 이창무 교수가 얘기한 거는 OECD에 나래비를 쫙 세우면 막대기 레퍼가 나온다고. 나도 봤어요.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전부 공신력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OECD 데이터를 갖고 온다고. 근데 그 OECD 데이터가 KB도 아니고 부동산 실거래가도 아니고 부동산원 월간 동향조사가 들어간다고. 거기에 물가도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오른 게 된다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극명하게 해볼게요. 자, 부동산원에 가서 여기에 경상남도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데이터를 보면 잠깐만요. 부동산원 KB 부동산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2000년 할게요. 2000년 하고 이거 먼저 이렇게 자, 경상남도인데 2004년부터 그러니까 부동산원은 2004년부터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그 전에는 주택은행이었죠, KB. 자, 경상남도가 많이 빠진 건 알죠? 자, 문제는 여기 이걸 갖다가 물가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경상남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상 최저치라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경상남도가 못 오르긴 못 올랐지. 그런데 물가를 감안하면요, 이루고 있다니까. 이루고. 서울도 볼까요? 서울도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요 2006년도 7년도 가격이야. 여기 물가를 감안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너무 작게 계산, 과소계상, 윤계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같이 과소계상, 윤계상 됐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작게 계산이 되면 전체 나눈 값은 확 작아지죠.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이 꼴이 돼버린다고. 이 꼴이. 이게 뭐니 이게. 부동산. 이게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그나마 좀 낫네.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국토부의 서울의 이거라고.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창무 교수는 이 데이터가, 근데 저는 볼 때 이창무 교수의 실력은 있어. 진짜로 내가 볼 때 해안도 있고 실력도 있어. 양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왜? 자기는 맨날 책상에 앉아서 숫자 갖고 한다며. 현장은 나 모르니까 한문도 교수가 대답하라며. 그 아래 것들이 하라고.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작전 세력들이 이 수치가 높아버리면 자꾸 규제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뭐 주간 단위 몇 프로 이상 되면 규제가 나오게 됐고 뭐 이런 게 있어. 아무나 기분 나쁘다고 규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력들은 나 해먹는 동안 규제가 늦게 나오게 하려면 최대한 얘를 낮게 계상해야겠죠. 과소계상, 윤계상.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꼴이 돼버린 거야. 이 꼴이. 어떻게 130포인트냐고. 10억이 13억 됐다니까. 12년 동안, 12년 지나는 동안. 국토부 실거래가는 24억이 됐고 저는 28억이 됐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엘리트레파 생각해보세요. 2013년 근처에 보통 뭐 8, 9억 됐단 말이야. 바닥일 때. 10억도 안 됐어. 그게 지금 28억, 30억 된 거 맞죠? 그러면 제 데이터가 맞다고. 287포인트가 10억이 28억 된 거. 엘리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30억 넘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요 10억이 13억 됐대. 이 데이터가 OECD에 신고가 됐는데, 그렇게 신고할 거면 CPI도 과소계상, 윤계상에서 신고를 해야지 맞을 거 아니야. 근데 CPI는 그대로 OECD에 통보를 하고 주택가격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원 데이터를 신고를 하니까 외국 놈들이 볼 때는 딱 나눠갖고 나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야 한국 망했나 보다. 왜 이렇게 부동산이 꼴찌냐. 지금 뭐 우린 미친 짓값만 날 이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평균적인 가격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은 못 올랐대. 왜? 어땀시? 이것 땀시. 이거를 과연 이창무 교수가 몰랐을까? 진짜 오늘 출연한 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문도 교수님. 이분도 실력이 있어요. 이광수. 요즘에 잘 맞췄어. 그 바닷물 이론? 와, 저 짱이야, 짱. 그 광순의 복덕방. 마강수 교수랑 지난가? 마강수. 하여튼 이창무 교수가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있잖아요. 영문 이름이 This Window Dragon이잖아. 이창용. 그러면 이창무 교수는 This Window 무는 뭐지? 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무? 없다. 없을 무 하니까 그냥 no. This window no.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학자적인 양심 진짜 개나 줘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요번 하루만 가서 오늘만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한 2, 3년 동안 보면 아니 어디 뭐 건축협회나 무슨 부동산협회나 이런 데서 건설사나 이런 데서 그 연구비를 지원을 받나 뭐 하나? 왜 저렇게 진짜 나 뜨거울 정도로 진짜 거짓말 해가면서 통계 조작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공급부 족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자, 화가 나서 오늘 지금 아직 씻지도 않았어요. 지금 땀 많이 났는데 이창무 교수님 양심 고백을 하세요. 몰랐어요? 아니면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한양대 제 사촌 동생 한양대 조교하고 있는데 진짜 조교의 시범을 보여야 되겠는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